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미래 유권자 우리 청소년 동객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말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인재, 개성 넘치는 미래 유권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셨는데요. 자, 오늘 라떼이의 고민도 아마 걱정 없이 해결을 촥 해주지 않을까 믿습니다. 청소년 위원들의 번뜩이는 의견, 또 마음을 터놓고 귀 기울여주실 오늘의 라떼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윤호입니다. 네, 노윤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계신 변호사님이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청소년 학교폭력을 전문 분야 중에 하나로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그야말로 신설이 됐고요. 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 거죠, 그죠?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전문 분야 신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죠? 예. 자,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뛰고 계신 분이신데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이곳을 찾아주셨어요? 예, 최근에 충격에 빠뜨렸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가해자들이 어린 10대 청소년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13살 미성년자가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를 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피해자를 실신까지 이르게 했던 이른바 영종도 스파링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 또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소년 전문 변호사인 저도 해답을 구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우리 청소년인 미래 유권자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라떼의 고민 상담. 오늘의 고민은 청소년 강력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할까?입니다. 아직도 정말 찬반 논쟁이 아주 치열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토론에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력 범죄를 지은 미성년자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소년법 제60조에 따라서 만약에 실형을 받는다라고 해도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오로지 보호처분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년원에 간다거나 보호시설, 감호 등의 처분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어쨌든 처벌을 받긴 받네요. 그죠? 네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왜 청소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 처분 중에 가장 엄하게 처분을 내린다라고 해도 소년원이고 최대 2년까지만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현행법은 청소년의 처벌보다는 이제 선도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논란도 생겨난 것 같은데 과연 청소년 범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성팀 반대팀이 정해졌습니다. 이수, 이준경, 이정원. 우리 세 학생이 이제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찬성을 선택해 주셨고요. 이한별, 김윤호, 이서연 미래유권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미래유권자들의 토론이 끝이 나면 오늘의 라떼 우리 노윤호 변호사님께서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 하는 팀을 선정해 주시면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팀과는 별개로 우리 각자 우리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토론왕을 선별하게 됩니다. 필승을 위해서 팀별 구호를 한번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의 구호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찬성팀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을 극대화해줄 응원 구호를 준비해왔습니다. 긍정의 힘을 극대화시켜줄 구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긍정의 힘은 강하다. 원, 원하는 것보다 더잘 풀. 풀리기 원더풀 화이팅! 좋아요. 찬성팀의 구호는 원더풀. 이제 반대팀의 또 구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토론의 풍미를 지키되 청소년의 상큼함을 한 스푼 더한 구호를 준비했습니다. 상큼함을 한 스푼 더한 구호. 네. 예, 좋아. 한번 들어볼까요? 상큼하게 반대를 외칩니다. 비난 말고 타협하며 민주적으로 하나 둘셋 빅토리! 비타민. 예. 변호사님 혹시 구호만으로는 어느 쪽이 좀 끌리세요? 구호는 저는 지금 반대팀에 조금 더 마음이. 비타민? 예, 예. 갑니다. 원더풀은 긁기 싫으세요? 상큼함을 한 숟갈 얹은다고 하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큼함 한 네. 스푼. 네네. 예, 좋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풀기, 몸풀기 게임이 있습니다. 네, 단합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님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죠. 더 호감이 가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형사, 판사. 하나, 둘, 셋. 판사입니다. 판사. 예. 아무래도 변호사이시니까 판사. 근데 판사와 많이 싸우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달리기를 못해서 형사는 왠지 달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판사로 택했습니다. 엉덩이가 무어도 되는 판사. 그냥 판사를 선택해 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달리기를 못해서 그냥 판사. 여기 빨리빨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위원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극한 선택, 극단적인 선택들을 저희가 준비해 봤으니까 고민 말고 그냥 빠르게 외쳐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찬성팀. 오늘 저녁은 망고찌개 딸기 덮밥. 하나, 둘, 셋. 딸기 덮밥. 망고찌개보다는 딸기 덮밥이 낫다. 예, 이거 정말 최악인데. 싫어하네. 자, 두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오, 이거 통과. 자, 두 번째. 여름에 겨울 옷 입기, 겨울에 여름 옷 입기. 하나, 둘, 셋. 겨울에 여름 옷 입기. 왜 날 추워지고 영하 막 17도 막 떨어지는데도 몸에 땀띠 나는 것보다 동상관계. 왜요? 단합력이 괜찮은데 찬성팀이. 나쁘지 않네.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요거트 뚜껑에 붙어 있는 거냐? 아이스크림 꼭지냐?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꼭. 안 맞네, 안 맞네. 여기서 갈렸어요. 자, 이제 반대팀 가보겠습니다. 알 수 있지? 자, 첫 번째 질문. 8만 대장경 읽기. 대장 내시경 800번 하기. 자, 하나, 둘, 셋. 8만 대장경 읽기. 바로 잘 맞네. 요게 참 어려운데. 자,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바퀴벌레.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바퀴벌레. 하나, 둘, 셋.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바퀴벌레. 자, 마지막 세 번째. 비 오는 날 젖은 양말 신기.
아니면 비 오는 날 새 신발 신기. 하나, 둘, 셋. 젖은 양말 새 신발 신기. 갈리죠. 이제 젖은 양말 신기와 새 신발 신기가 이제 일단 나눠졌는데. 제가 엎드려 뻗쳐서 얘기할까요? 일단 제가 죄송한데 젖은 양말이 새 신발은 아깝잖아요. 근데 젖은 양말 버리면 되잖아. 그치. 새 신발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새 신발은 지켜야죠. 네. 햇빛에 짱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젖은 양말 신으면 또 꼬랑내 나고 그러거든요. 그죠. 차라리 새 신발 신겠다 두 사람은.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저희가 재미삼아 이렇게 단합력 퀴즈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게임의 결과는 거의 비등했어요, 그죠? 찬성 반대. 역시 이제 토론의 결과로만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3대3 배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화이팅.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첫 번째 쟁점은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미래 유권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 범죄 이 처벌 연령을 하향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일부 범죄를 보면 성인들이 일으키는 강력 범죄보다 잔혹한 범죄 얘기를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4대 강력 범죄가 절도나 폭력, 강도, 살인이라는데 이런 류의 범죄가 많은 건 물론이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기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칠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수록 내가 그만큼 면역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수법은 점점 더 잔혹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엔 청소년 범죄의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시 효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만약 잔혹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거의 100%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많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가 아니라 40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40대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점점 흉폭해진 40대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기사는 안 나오잖아요. 그건 또 그러네요. 근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비율도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2010년 기준으로 10만 5천여 명에서 2018년 7만 5천여 명으로 약 28% 감소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오. 저도 비슷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그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어도 강력범죄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해요. 2009년 2.8%에서 2019년 4.8%로 10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어서 범죄 수위는 더 심각해졌는데요. 인구수도 줄면서 청소년 인구수도 줄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경우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지만 처벌이 있다고 해서 강력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일부의 청소년 범죄로 전체 청소년의 범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반대팀의 이서연 미래유권자는 청소년 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찬성팀의 이정원 우리 미래유권자는 아니다. 네, 청소년 강력 범죄는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누구의 주장이 지금 맞는 건가요? 예, 전체적인 청소년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 강력범죄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 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청소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청소년들과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SNS 같은 매개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훨씬 조숙해지고 그렇게 조숙해지면서 나쁜 환경에 물드는 나이도 훨씬 빨라졌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아이 한 명이 있으면 온 마을이 돌봐주면서 그렇게 자랐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님만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라야 되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요즘은 오히려 피해자가 더 범죄 사실을 숨기느라 바쁘고 가해자는 당당한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도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학교 폭력이 생기면은 학교를 떠나거나 또는 가해자에게서 조금 멀어지면은 이제 폭력이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일상 전체를 지배받을 수도 있어서 폭력에 벗어나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팀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셨지만 저는 역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가해자나 30대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피해자는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데 법적 처벌은 가해자가 10대이기 때문에 더 약한 수위의 벌을 받게 돼요. 10대가 하든 30대가 하든 흉악범죄는 흉악범죄인데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찬성팀과 반대팀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미래유권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찬성팀 분들은 청소년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의 나이, 저학년을 제외한 만 9세 이상부터는 형사 미성년자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 10세는 그대로 두는데 12세 미만으로 봉사활동 등의 보호처분보다는 소년원 처벌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처벌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범죄 소년의 나이를 만 16세로 하향해서 고등학생부터 강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이유든 처벌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 처벌 연령을 낮추는 거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아까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유로 청소년 범죄가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를 가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고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찬성팀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팀은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청소년은 어른처럼 처벌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닐까요? 미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의 처벌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청소년이 그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많은 비행 청소년들은 훗날 처벌받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죄를 지어 학교 대신에 교도소를 간다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교도소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일명 빨간 줄이 이 어른들처럼 그어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는 남아있지만 가해자는 피해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는 치르지 않아요. 회초리를 아끼면 애들을 망친다고도 하잖아요. 저는 그 피해에 대한 대가는 비록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미성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는 그런 것과 별개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은 청소년들의 반성 가능성을 생각해서 약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법은 원인과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만큼의 죄를 저질렀다면 A만큼의 처분을 받아야지 반성의 기회를 고려해서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고려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피해자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소년법이 형량을 낮춰주면서 베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벌 방법에 오늘 토론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만약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치면 제가 가장 받고 싶은 건 사실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그런 사과와 반성일 것 같거든요.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로 고통을 준다고 해서 과연 피해자의 마음이 보상이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팽팽한 주장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 토론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자, 그렇다면 찬성팀 반대팀에게도 공통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로 군대만큼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위한 병영 캠프 같은 교화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서 규칙적인 생활, 예, 뭐 단합된 생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게을렀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청소년이 저지른 죄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부모님께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지른 죄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가격으로 매겨 세금으로 걷고 그 세금으로 이제 피해자를 돌보거나 뭐 청소년 교화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소년범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보호관이 성인까지 포함해서 114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보다 4배는 많다고 하던데요. 적어도 다른 나라 평균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 같은 곳에서 무서운 10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만 키우고 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범죄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해자들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울 치료나 연극 치료를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직접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은 따라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TV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 제한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의 의견을 계속해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좀 결정이 서고 계신가요, 변호사님? 찬성팀 이야기를 들으면 찬성팀의 마음이 기울고 네. 또 반대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반대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좀 갈팡질팡하시는데 저도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쉬운 질문이 전혀 아니네요, 정말. 네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기울일 수 있도록, 라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비장 토론, 최종 토론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벌이 이기는 처벌 당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피해자한테도 다시 가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처벌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최종 토론에 앞서서 잠깐의 회의 시간도 좀 들었고, 우리 변호사님과 이렇게 찬성팀 반대팀 돌면서 각자의 얘기도 살짝씩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잠깐 쉬는 시간을 위해서 장기 아닌 장기자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찬성팀의 이수 학생이요. 중국어 실력이 또. 역시 하디스 예. 자, 저 중국어 실력 좀 살짝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大家好，我是李秀。我希望同学们多多了解一下，青少年犯罪的问题。谢谢。 천재다. 단순하게 뭐 간단한 소개가 아니었네요. 오, 좋아요. 자, 우리 미래유권자 이수양의 중국어 실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승팀을 가르는 최종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소년 여러분의 마지막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되는 것이 누군가는 봐주는 짓이고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보호관찰 처분 역시 가해자라면 꼭 수행해야 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듯이 절차만 다를 뿐 처벌은 청소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소년법의 적용으로 한결 가벼워진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소년법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서 가해자들도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한다면 피해자는 당장 분풀이는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 찍힌 수많은 사람만 많아지는 건 아닐까요? 처벌은 결과만 나을 뿐 예방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범죄자의 낙인을 걱정하고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가해자의 미래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교화되지 않는다면 그 가해자들은 미래의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벌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처벌받게 되거나 형량을 올리는 것은 돈이나 인력은 전혀 들이지 않고 마치 뭔가를 해낸 것처럼 이 착각만 들게 합니다. 그저 실제 있는 대책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범죄에 따른 처벌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성하면서 달라지는 효과. 둘째, 주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 회복. 이 세 가지가 처벌의 진정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처벌해도 괜찮겠냐 하겠지만 저는 이 처벌의 세 가지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꼭 청소년의 범죄에도 올바른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 팀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토론을 함께 지켜봐온 우리 노윤호 변호사님,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찬성팀과 반대팀에 각각 질문 하나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찬성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만약 친한 친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처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팀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본인들의 동생이 청소년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찬성팀처럼 강력 처벌을 바라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자, 지금 찬성팀과 반대팀에게 각각의 질문을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제 생각에 처벌은 잘못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소한 잘못이라면 작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7살이거든요. 근데 17살이면 솔직히 3년 있으면 성인인데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좀 성인이랑 형량의 차이를 둔다거나 처벌의 차이를 두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좀 3년 있으면 친구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벌을 좀 덜하면 3년 후에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야, 너 진짜 섭섭하다. 어떻게 그래도 야 너랑 나랑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래? 물론 저 그래 맞아. 뭐 3년 뒤면 나도 성인이지. 근데 야 나 아직 청소년이잖아. 그렇다고 너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넣을 거야? 라고 이제 친구가 얘기하잖아. 그래도 강력처벌 넌 받아야 돼. 근데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소한 처벌을 받아요. 사소한 처벌. 어쨌든 처벌은 받는 것은 또 동일하는 거고. 자, 정원 학생 어떻습니까? 저는 장난으로 했는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장난이 아닌 거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 분위기마저 장난으로 받아들이라는 억압적인 분위기면 그거는 당연히 잘못이고 어찌 보면 범죄인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저든 친한 친구이든 누구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받아야 하는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팀에게 우리 변호사님께서 주셨던 질문. 만약에 내 동생이 피해자다 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그렇게 강한 처벌 원치 않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더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가요.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가거나 벌을 받았다고 해서 교화가 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갔다 나와서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정말 철없네요. 인별그램, 뭐 패땡스북 그런 데에다가 자랑처럼 올리는 친구들이 아이고. 있어요. 이제 나 한 번 갔으니까 두 번은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찾아온다면 그때 오히려 더 내 동생한테 나는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오히려 강력 처벌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는 좀 충격이네요. 어떻게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그 나이에 굉장히 철없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니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각각의 팀들에게 던져주셨고 청소년들의 대답도 들어보셨습니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는데요. 우리 노윤호 변호사님, 미래 유권자들의 토론 일단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청소년 범죄의 당사자는 바로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정말 당사자인 청소년 여러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반대팀, 찬성팀의 아주 논리적인 의견이 정말 나중에 이 법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최후 우승팀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노인호 변호사님의 결정은 어느 팀에게 향했을지 최종 우승팀을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 또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래 유권자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소년법의 적용으로 한결 가벼워진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한다면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 찍힌 수많은 사람만 많아지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범죄자의 낙인을 걱정하고 아이의 미래를 망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가해자의 미래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호 변호사님의 결정은 어느 팀에게 향했을지 최종 우승팀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인 그 답변이 있어서 저는 결정적으로 찬성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은 찬성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찬성팀 우승팀으로 선정이 됐고요. 아니,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가 있었다고요? 네, 아까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양측 팀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정원 학생께서 네. 이제 답을 하신 게 사소한 잘못이라고 그 언급을 하면서 사소한 잘못이 주변 사람들이나 그 가해자에게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피해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법적으로도 사소하다라고 치부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한 그 부분을 저는 좀 높게 샀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정원 학생, 특히나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정원 학생의 말 한마디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우승 소감 대표로 해주신다면? 너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음을 도묘하셨다고 하니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아니, 우리 저 정원 학생이 실은 굉장히 시크한 학생이거든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는 학생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활짝 웃네요. 보기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참여한 미래 유권자 6명 개개인이 직접 이제 투표를 통해서 오늘의 토론왕을 선정을 할 시간입니다. 자, K보팅 앱을 통해서 오늘 가장 잘했다 하는 학생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오늘 토론왕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자, 발표를 해드렸는데 발표에 앞서서 오늘 토론왕 선정된 학생에게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직접 이제 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선물을 준비해? 제가 선물 2가지를 오.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하나는 그 변호사 마크가 새겨진 탁상시계입니다. 예. 예, 야, 공부할 왠지 때 예. 예, 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 안 지키면 왠지 엄청 혼날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마크가 새겨진 탁상시계. 예. 예, 그리고 2번째는 이거는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오. 예, 우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인데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의 라떼 우리 변호사님께서 준비한 선물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토론왕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유권자가 직접 뽑은 오늘의 토론왕은 이정은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야, 우승팀에 이어서 오늘의 토론왕도 됐어요. 환한 미소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것도 한번 소감 들어봐야죠. 너무 과분하고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뽑아주셨으니 감사히 네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예. 노윤호 변호사님, 오늘 토론, 우리 학생들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단순히 뭐 감정적인 이유에서 뭐 찬성 반대의 의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논리로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고민 상담 해주실 모든 라떼 분께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 늘 방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노윤호 변호사님 그리고 미래 유권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선,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다음 주에도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선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